개장전 특징주입니다.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박백민 과장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이틀 동안 2천억 넘는 지금 매도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 수급 움직임 동향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수급이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뭐 만기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눌렀었는데 제가 이제 만기가 끝나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매도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해소된데 문제는 또 저희 아직까지 좀 든든하게 좀 받쳐왔던 그런 외국인 매수가 오히려 이제 매도로 또 전환이 됐다는 거죠. 네. 예, 외국인이 상거래 연속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요. 어제 도대체 왜 빠지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어제 급락의 배경에는 이제 중국에서 재정부장이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 정책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로 어제 이제 실제로 글로벌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 수요 감소 우려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파스권을 탈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와 중국 관련주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꾸준히 우상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 좀 재미없는 그런 파스권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에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기관 외국인 동시매도가 나오면서 음봉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2008년 이후에 가장 최고점은 작년 5월에 기록한 588입니다. 지수는 굉장히 근접한 그런 부근에 있는데요. 당시에 그 영광을 이끌었던 그런 파트를 보면은 이 스마트폰 부품주 그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많이 부진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전환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좀 수급 특징주로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그런 결제주 종목들이죠. 뭐 사이버 결제라든지 지난주 뭐 말씀드렸던 KG 이니시스라든지 따라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좀 수급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을 열심히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여쭤보죠. 국내 양시장에서 나타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많이 담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외국인과 기관이 확연히 달리하는군요. 예, 계속적으로 좀 수비 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뭐 직접적으로 바로 매수를 어떤 종목을 많이 했는지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완전하게 대립이 돼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로 기록된 종목들은 또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반대로 또 기관 순매수 상위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뭐 이 사는 스타일 자체가 기관이 좀 더 공격적으로 사기 때문에 기관이 사는 종목들의 어제 어떤 수익률은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시총상위 종목들을 꾸준히 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았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액수 자체 확연히 줄어들었죠. 뭐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어제도 사줬지만 액수 자체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뭐 LG가 83억, 포스코 45억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던 은행주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는 꾸준히 연속적으로 좀 사고 있다.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통신주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따라잡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한지만 보고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기아차. 한전부지를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10조 인수하면서 급락을 했지만 영업 가치만 고려하면은 충분히 가격 매입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관이 어제 좀 들어왔던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코스닥 부분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사는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또 홈쇼핑 주 쪽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GS 홈쇼핑을 50억. 뭐 다른 부분은 굉장히 금액이 미미한데 많이 샀거든요. 하지만 홈쇼핑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포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내 이제 외국인의 매수 흐름은 기관의 매수보다 좀 약하고 주가 상승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 보면은요. 여기 상위에 올라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사는 종목들을 계속 사고 있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에 이제 담은 종목이군요. 예. 네. 이 종목까지 많이 좀 올라 있는데 KG이니시스를 네. 정확히 좀 지난주에 좀 제가 관심 가지자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2차 전지 이제 수혜주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2년 전에는 좋았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뭐 2년 전 대비 반토막도 난 주가인데 최근에 3분기 실적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최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약도 맺었고요. 바닥 형성 가능성이 큰 가격대이기 때문에 솔브레인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장마감 후에 어제 있었던 주요 공시라든가 종목별 뉴스 볼 텐데요. 네이버에서 이 라인과 관련된 공시를 내놨더군요. 예, 라인의 일본,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내 상장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진해홀딩스 주식 분할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액면가를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식인데요. 콜에는 주가 안정을 위해서 8.6억 규모 자사주 20만 주를 장내 취득 결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엔텔스 네이블 인수 결정인데요. 사실 네이블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130억의 라이브 플렉스의 양도 결정이 났다 이런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틀 뒤 철회가 됐고요. 몸가가 올려가지고 엔텔스에 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일단은 시간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인수회사 엔텔스 같은 경우 6.7% 상승했고요. 피인수회사 네이블은 4.8% 네.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오늘 일단은 해외 증시 쪽에서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요. 다음으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캐나다 FTA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교역 품목의 99%에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고요. 자동차가 이제 6.1%인데 관세가 3년 내에 사라지고요. 부품이 6%, 타이어 7%, 세탁기, 냉장고 8%인데 이런 품목들도 3년, 5년에 걸쳐서 관세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에 약간의 좀 호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KB 제3호 스펙이 오늘 내일 이틀간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해외 중요 이슈인데 중국 9월 HSBC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PMI 지수가 좀 그동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또 우려감이 있는데 이달도 역시 전망치는 50 정도로 전월 대비 부진할 걸로 예측이 되면서 투심이 좀 위축이 돼 있는데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은 공모 청약이 두 건이 있는데요. 예, 쿠키런으로 유명한 개발사인 데브시스터즈가 24, 25 이틀간 공모 청약이 있고요. 의료 전문 기기 업체입니다. 메디아나도 같은 날짜로 공모 청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미디어데이가 내일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갤럭시 노트4가 국내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노트4 외에 노트 엣지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3총사도 함께 공개 예정이고요. 노트4의 공식 출시일은 26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에 알고 계셔야 될 주요 이슈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박백민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